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처음 나온 날 제일 먼저 무너진 건 양심이 아니라 심장이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 앞에 서 있었는데요. 어제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내가 나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울부짖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하지 말라고 했지만 무릎을 꿇는 순간 이미 용서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됐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차정원이 돌아서려는 그때 한혜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진태석. 잠깐 떨리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디야? 미술관 앞입니다. 잘 됐네. 나도 곧 도착한다. 오늘 차기범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전화는 간단했지만 말 사이사이에 묻어나오는 위협은 분명했는데요. 한혜라는 통화를 끊고 창문 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마음을 다잡은 듯 정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일단 집에 들어가 있어. 차기범 씨하고 내가 정리할게. 또 숨기려고요? 이번엔 아니야. 나도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왔어. 정원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렸지만 한혜라 눈빛이 전에 보던 야망만 가득한 눈빛하고는 조금 달라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이 섞인 눈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작은 미술관 별관. 사람이 거의 없어 숨소리까지 또렷이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차기범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계단 난간에 기대 서 있었는데요. 한혜라가 나타나자 기범의 표정이 먼저 굳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날 불러. 그래서 부른 거야. 이젠 얼굴 들고 살 자격도 없으니까. 한혜라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를 버렸던 날 진태석과 거래했던 상황. 차정원이 수아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던 자기 비겁함까지 하나씩 꺼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내 딸이 내 곁에 들어왔을 때 난 또 도망쳤어. 태석이 눈치 보느라. 한혜라, 넌 항상 그랬어. 내 잘못을 태석이 탓으로 돌리잖아. 차기범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음성이었어요. 한혜라는 고개를 숙였다가 갑자기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까지 꽤 높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려고 했어. 나도 수아 앞에서 사라지려고. 그만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말다툼은 금세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서로 밀치고 떼어내는 와중에 차기범의 발 뒤꿈치가 계단 모서리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헛디디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툭. 몸이 뒤로 쏠리는 느낌이 스쳤고 한혜라 손이 반사적으로 기범의 팔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친 충격음이 계단 아래까지 이어졌고 기범의 몸이 몇 계단을 굴러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기범씨. 한혜라는 계단 난간을 움켜쥔 채 그대로 굳어 서 있었어요. 차기범은 내려다 보이는 바닥 위에 그대로 뻗어 있었고 관자놀이 쪽에서 피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 미술관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 여유 있는 걸음. 진태석이었죠. 마이너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진태석은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마치 전시품을 평가하듯 무표정하게 기범의 상태를 훑어봤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걸 보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119 불러야 합니다. 빨리요. 한혜라가 거의 울먹이면서 말하자 진태석은 일부러 크게 들리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부를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누가 보면 어떡해.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진태석 눈빛은 하나도 안 급해 보였고 귀찮은 사고 처리 정도로만 여기는 느낌이었죠. 옆에 서 있던 윤비서를 향해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회장님 먼저 모셔나가. 하지만 회장님, 차기범 씨 상태가. 여기서 두 사람 버둥거리는 모습이라도 찍히면 기사감이야. 일단 빼. 윤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하네라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네라는 끝까지 계단 아래를 바라보며 버텨보려 했지만 발이 거의 질질 끌리다시피 입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진태석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걱정 어린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계산만 남아 있었는데요.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아무 번호도 누르지 않은 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차기범을 내려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올해는 못 버티겠지. 잘 가라, 차기범. 덕분에 하네라는 이제 영영 내 편으로 묶이겠네. 그렇게 말하고는 피를 밟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미술관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 미술관 후문 쪽에서 누군가 전속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주하늘이었는데요. 사건 전부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미술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하늘은 계단 아래 쓰러진 차기범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님. 그는 곧장 맥박부터 확인했어요. 손끝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주하늘은 안도의 숨을 내쉬다가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119번호를 누르던 손가락이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진태석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병원으로만 실려가면 사고사로 마무리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손을 댈 게 분명했습니다. 안 돼. 병원으로 바로 보내면 또 죽이려고 들 거야. 주하늘은 먼저 미리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메라에는 아까 상황 전부가 담겨 있었는데요. 하네라와 차기범의 실랑이,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진태석의 행동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었죠. 출입문 쪽 CCTV에 희미하게 찍힌 실루엣. 그 영상엔 미술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공난숙의 모습도 어렴풋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 왜 여기 있었지? 주하늘은 일단 질문을 뒤로 밀어두고 자기 쪽 비밀 통로를 통해 차기범을 외부 병원 아닌 자신이 아는 작은 개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병원은 예전에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의사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며칠이 흐른 뒤 조용한 병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차기범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여긴. 숨은 붙어 계십니다, 아버님. 제가 모셔왔어요. 주하늘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눈 주변은 밤새 울고 버틴 사람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요. 잠깐 상황을 들은 차기범은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역시 그 인간이 그랬구나. 구급차? 안 불렀겠지. 네.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주하늘이 휴대폰으로 영상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진태석이 구급차 불을 개라고 말해놓고 하네라를 밖으로 내보낸 뒤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죠. 거기까지만 말해도 누구의 악의인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 한마디가 이날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아버님 죽은 척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병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차기범의 눈이 크게 떠졌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뭐라고 했어? 살아계신 이상 그 사람은 또 노릴 겁니다.
그리고 정원 씨까지요. 주하늘은 자신의 논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은 제거 대상이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건드릴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 그 사이에 자신들이 증거를 모아 25년 묵은 일까지 한꺼번에 뒤집자는 계획이었죠. 그러자고 내 딸한테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게 하자고 차기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감정 표현 잘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만큼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주하늘도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 올라갔습니다. 정원 씨가 상처받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진태석 밑에서는 계속 맞고 짓밟힐 겁니다. 지금 한번 큰 상처를 주더라도 나중에 다시 안아줄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아버님이 살아있는 걸 아는 사람은 저랑 여기 의사 한 사람뿐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장례식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침묵이 이어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길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기범은 눈을 감고 버티다가 마침내 아주 느리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대신 조건이 있다. 말씀해보세요. 이 판 중간에 포기 못한다. 싸우다 죽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날 둘은 악수 한 번으로 25년 묵은 판을 다시 짜기 시작했는데요. 그 악수가 건양가 전체를 뒤집을 서막이었습니다. 이윽고 열린 가짜 조문의 날. 장례식장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이 자리의 절반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양 그룹과 관계 있는 인물들, 진태석 눈치 보는 기업 관계자들, 공난숙 측 사람들까지 섞여 있었거든요. 영정 앞에 앉아있던 차정원은 아버지 사진을 쳐다보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빠 저한테 말이라도 좀 하고 가시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울부짖는 딸을 보며 장례식장 건물 맞은편에 세워진 차 안에서 차기범은 주먹을 깨물었습니다. 문만 열면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한편 장례식장 안쪽 공기가 한 번 더 뒤틀린 순간은 진태석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옆에는 하늘아가 서 있었는데요.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몸은 힘이 쭉 빠진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태석은 정성스럽게 절하는 척하면서 영정 사진을 한 번 쓱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하지만 정원 귀에는 또렷이 들리도록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해졌겠네. 더 안 힘들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가요? 누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정원 눈이 완전히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네라가 황급히 정원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정원은 그대로 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요? 장례식장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진태석은 잠시 놀란 척하다가 바로 온화한 표정을 다시 썼습니다. 많이 힘들지? 상심이 크니까. 건양가 때문에, 부회장님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빠 인생 망가진 거 저도 알아요. 주하늘이 서둘러 정원 앞을 막아 섰습니다. 정원 씨, 지금은 비켜주세요. 지금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해요. 주하늘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한숨을 참았습니다. 이 고통이 연기인지 진심인지는 이 자리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멀리서 차기범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수아야.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장례식이 끝난 뒤 며칠 후 차정원 휴대폰으로 이상한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열어봐.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술관 계단 화면이 떴습니다. 한혜라와 차기범이 격하게 말다툼하고 몸이 부딪히고 이어서 차기범이 계단을 구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장면 이후 영상은 갑자기 끊겨 있습니다. 진태석이 들어온 장면은 보이지 않았죠. 정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누가 보냈는지보다 지금 화면 안에서 밀고 끌어당기는 걸 반복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주하늘은 다른 곳에서 비슷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원본 파일이었죠. 거기에는 계단에서 떨어진 차기범을 두고 진태석이 일부러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떠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후문 쪽 그림자처럼 서 있던 공난숙의 실루엣도 분명했습니다. 누가 편집을 했다는 거네. 일부러 그 부분만 잘라서 정원 씨한테 보냈다고. 두 영상을 나란히 재생해보니 명확했습니다. 누군가가 원본에서 진태석 등장 구간만 깔끔하게 도려내고 한혜라에게만 죄를 덮어 씌우려는 의도로 편집해서 보낸 거였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본을 가진 사람, 편집할 수 있는 사람, 의도적으로 정원에게 던질 만한 사람. 바로 그때 며칠 전 카페 구석자리에서 본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공난숙과 진태석이 마주 앉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화하던 모습이었죠. 25년 전처럼 또 짜고 치는 거네. 주하늘은 그날 카페에서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다시 틀어봤습니다. 영상은 내가 다 알아서 손봤어. 한혜라 하나만 걸리게 만들면 되는 거지. 역시 공 회장. 옛날부터 우린 손발이 잘 맞았잖아. 그 대화 마지막에 문득 이런 말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때처럼만 하자고. 주상철 일 터졌을 때처럼. 딱 한 이름이 귀에 박혔습니다. 주상철. 자신의 친부 이름이었죠. 그 순간 주하늘 안에서 복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원과 차기범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이 순간부터는 25년 동안 묻혀있던 자기 아버지의 원한까지 끌고 오는 전쟁이 된 겁니다. 그는 곧장 옛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 경찰 내부 자료, 오래된 소송 기록까지 모조리 찾아냈는데요. 예상대로 공식 기록에는 우발적 사고로 처리된 내용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외장하드 하나가 국과수 퇴직자에게서 나왔고 그 안에서 오래전 CCTV 백업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구석에서 주상철이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밀쳐지는 장면. 그리고 그 상대 얼굴이 지금의 공난숙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영상이 끊긴 이후 기록이 조작됐다는 정황도 보였고요. 내가 이 집에서 내 아버지 원수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고 있었다는 거네. 주하늘은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 판 끝까지 간다. 그 뒤로 일은 아주 빠르게 그러나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차기범과 주하늘은 비밀 병실에서 밤마다 계획을 짰고 공난숙과 진태석의 약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 사건 전체 영상, 25년 전 CCTV, 카페 녹음, 사건 이후 공난숙 자금 흐름,
그리고 진태석이 오랜 기간 내부 사건들을 조작해 온 서류들까지 하나하나 파일로 묶였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건양그룹 공식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새 사업 발표 명목으로 언론과 이사진, 주요 주주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날. 진태석은 여느 때처럼 여유로운 얼굴로 단상 위에 섰는데요. 하지만 첫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떠오르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이 아니라 오래된 흑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밀치는 공난숙의 모습. 그 뒤이어 미술관 계단 아래에 쓰러진 차기범 옆을 지나쳐 나가는 진태석의 실루엣.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 얼굴이 굳어갔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든 손에 힘을 주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뒤쪽 출입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 장례식장에서 분명히 관 속에 누워있던 사람. 차기범. 수많은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고 진태석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차기범은 단상 앞까지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놀라셨죠?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있으니까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번 돌아보고 진태석과 공난숙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사람, 그리고 25년 전에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여기 섰습니다. 그 순간 옆 통로에서 주하늘이 올라와 두 번째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주상철 씨를 죽게 만든 사람 이야기도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회의장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오해라는 말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분위기였죠. 뒤쪽에서 차정원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쥐고 있기도 힘들었는데요. 몇 달 동안 자신의 곁을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입술이 먼저 그 말을 만들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고요. 아직 이 회의장에서는 밝혀야 할 이야기와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날 이후로 건양가에서 가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 가짜 수아, 가짜 며느리, 가짜 충성, 가짜 사랑. 그 모든 위에 쌓였던 거짓말의 탑이 본격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